공조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앞둔 윤 대통령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찰,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보안 처리가 된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이틀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3 내란 사태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관여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사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성탄절에 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흘 전 보낸 전자공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저와 대통령실에 특급 우편으로 동시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오늘 도착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경호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 수괴로 처벌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거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도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새 후보자들은 서면 답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폭동인지 질문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재판부의 재량으로 헌재가 결정할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 불참을 예고한 상황인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위주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거부할지, 만약 임명한다면 즉시 할지 시간이 걸릴지, 이번에도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요일에 서울로 진입하려다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 통제에 막히자 28시간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은유 기자입니다. 트랙터 여러 대가 줄지어 동작대교를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 이태원 중심가도 내달립니다. 트랙터 가장 높은 곳에는 윤석열 체포 구속이라고 쓴 혼수막을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다다르자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지릅니다.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를 타고 온 농민들이 대통령 관저 바로 앞까지 온 겁니다. 트랙터를 따라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00명에 달합니다. 트랙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진압당할 것 같은 그 우려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진행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 트랙터들은 지난 토요일 서울 진입로인 남태령에서 경찰 통제에 막혔습니다. 트랙터가 큰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서울 진입을 막은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한 트랙터들은 8차선 도로 위에서 밤샘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남태령 고개에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한 시위고 저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새벽 한파 속에 응원봉을 흔들며 경찰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핫팩과 양말,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낮이 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기사를 밤새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과연 경찰들이 국민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분들을 그냥 저 차디찬 바닥에서 그것도 가장 추운 새벽 날씨에 그들을 방치하고 막을 수가 있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28시간 대치 끝에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차벽을 철수했습니다. 트랙터 10대만 통과하겠습니다. 결국 한남동에 도착한 트랙터와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미 기간 트럼프 당선인 측과 만날 예정은 없지만 계속 소통해 왔으며 국내 상황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차기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했다며 계엄 관련 국내 상황도 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가 목도했듯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을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시작은 트럼프 1기 때였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 계엄 사태 이후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차관은 내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장관급 회담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캠벨 부장관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난했던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 안에 한미 고위급 인사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차관은 이후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으로 이동해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